안녕하세요. 마이온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한번 크게 비교를 해서 한번 여러분께 구분을 해서 한번 안내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지금 있는 그 중개하는 곳이 그 걸포 북변역 지금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2024년에 분양을 했었던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라는 3058세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뒤편에는 북변 3구역 재개발 구역인 우미린 파크리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두 개의 성격이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갖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우리 고객님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에게 맞는 내 집 마련할 때 신축 아파트를 고를 때 분양권과 재개발 요 두 가지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자, 분양권은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자, 분양권은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현재까지 납부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되파는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사고 팔 때 분양권 매매라고 합니다. 흔하게는 이제 분양권 전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청약이에요. 핵심은 청약에 당첨이 돼서 취득한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재개발에 있는 입주권은 뭐냐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의 지정이 된 동호수를 매매하는 거를, 조합원에게 주어진 신축 아파트의 입주 권한을 사고 파는 거를 입주권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보면은 가장 크게 보면 돈이에요, 돈. 비용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성격이. 요거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분양권은요, 자, 계약금 더하기 프리미엄만 있으면 매수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설명을 쭉 드리다 보면, 자, 계약금 1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어요, 60%. 그리고 입주 때 잔금이 30%의 구성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 10%를 주고 60%는 대부분이 한 90%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로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잔금은 30%는 언제 내냐? 입주 때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 때까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예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을 사고 판다고 할 때는 요 계약금 10%를 낸 돈과 프리미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분양권이 만약에 6억 원이에요. 그럼 계약금 10%는 얼마? 6천만 원. 근데 만약에 프리미엄 1,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7천만 원의 초기 작업보험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6억짜리 아파트의 동호수가 당첨돼 있는 그 분양권을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초기 자금이 낮아요. 초기 자금, 적은 자금으로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되어 있는 분양권을 돈을 주고 거래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초기 자금이 낮다는 장점인 거고, 단 중도금 대출,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도금 대출 여부, 승계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입주권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게 딱 재개발이에요. 기존에 내가 구축 30년 40년 뭐 많게는 50년 된 구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 지주와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자기네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우리 지역을 깨끗이 밀고 여기다가 신축으로 아파트 혹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진행되는 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건물이 허물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토지에 그 허물고 난 토지에 그 지분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결성이 돼 있는 조합원이 이거를 판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를 선생님께서 파는 거고, 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를 사면서 이 조합원이 당첨이 된 동호수 있잖아요. 그것 또한 그 입주권마저도 같이 승계받으시는 거세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조합원이 갖고 있는 토지를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 토지의 가격이 감정평가 얘기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토지주가 원하는 웃돈이 있을 거잖아요. 웃돈, 권리금, 그걸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권리금과 프리미엄이 합쳐진 금액을 돈을 주고 사시면서 조합원으로 들어가신다 보면 되세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냥 토지를요, 재개발 아파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지주가 받아놓은 동호수를 그냥 내가 승계받는다. 이게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 들어요? 만약에
그 땅의 가치가 얼마예요? 2억 원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프리미엄이 1억이래요. 그러면 합치면 3억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분양권은 들어가는 돈이 지금 얼마? 7천. 근데 내가 조합원 입주권 사면 돈이 얼마? 최소 3억인 거예요. 차이가 확 벌어지죠.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요. 고객님하고 상담을 할 때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분을 잘 못하시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슬쩍 물어봐요.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이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마음에 드셔서 사신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선뜻 대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1억 정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3, 4억 정도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한번. 그럼 그때는 답이 주세요. 그럼 그때 만약에 내가 1억 전후로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분양권을 추천을 드리고, 반대로 저는 뭐 3, 4억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의사 표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선생님은 조합원을 내 추천드립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조합원의 입주권,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초기 투자 금액이 싸다 그럼 분양권, 비싸다 그러면 입주권인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입주권이 이렇게 초기 부담이 크면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입주 시점에 내가 아파트 입주 시점 된 차이가 다르죠.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냥 6억짜리 아파트인데 계약금을 아까 7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입주할 때 5억 4천이라는 큰 돈이 필요해요. 그죠? 반대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4억이라고 쳐요. 근데 아까 감정가가 2억이었죠. 그럼 입주할 때 필요한 돈이 얼마? 2억. 다르죠. 5억 4천과 2억은 천지 차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입주 때 많이 들어요. 반대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입주할 때는 그만큼 그거보다는 적게 들어가요. 분양권보다는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보자면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자금 계획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입주할 때 큰 돈이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기존에 집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집을 팔고 남는 돈이 생길 거잖아요. 그 돈을 여기다 부어야 될 거냐, 분양권에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물론 입주권도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금액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단히 빠르게 쭉 분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금 계획을 입주 때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6억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5억 4천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 건지에 대한 철저한 자금,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그다음에 적금이 있으면 적금 깨고 그리고 모자란 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입주가 전체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입주권 같은 경우는 크게 이미 그 토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 뭐예요? 감정가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좀 싸요. 그러면 4억 빼기 2억 하면은 나중에 입주할 때 얼마 필요한 돈이 얼마? 2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입주 시점에 부담이 적고 초기 투자금의 리스크는 크지만 입주 시점에서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요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도 한번 마저 보도록 하죠. 양도세는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분양권은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냥 1년 미만일 경우는 77%고 그리고 입주 전까지 그냥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66%예요. 그럼 비과세는 언제 받냐? 입주하고 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유 2년 이상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나서 그 뒤에 매도를 하시면 양도소득세는 1주택일 경우 비과세. 만약에 다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일반 세율로 전환이 돼서 그때는 따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큰 돈이 납부가 되지는 않는다. 세율에 따라 적용이 된다. 6에서 45%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양도세 분양권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원금 매수와 약간의 수익은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합원,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유하고 나시면 그때 일반 세율로 전환이 되세요. 그러면 그때 수익이 만약에 났다면 난 만큼에 대해서 일정 과세 구간만큼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을 비교해 볼 때는 입주권이 2년 이상 보유한다고 그러면 좀 낫겠죠.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퀄리티를 한번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특권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RR이에요. RR. 여러분 알죠? 이게 뭐냐면 로얄톤과 로얄층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도 내가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보시고 골라서 사시는 거긴 하겠지만 조합원권은 기본적인 성향이 일단은 RR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10층 이상의 층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층수를 고를 수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왜냐? 내가 시행사니까 일반 분양하기 전에 조합원들한테 먼저 동호수를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골포 북변역에 한강 수제 5%의 재개발 입주권을 만약에 사신다고 하시면은 대부분 84, 34평형 판상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3분 이내에 골포 북변역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이 대부분 이외의 일부 세대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이제 저기 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서 한강 조망이 나오며 그 다음에 북변공원이 뻥뷰로 나오는 재개발 입주권도 있습니다만 지하철역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RR 로얄층과 로얄동을 선택하실 수 있는 아주 확고한 이제 이걸 원하신다면 재개발 입주권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분양권도 좋은 동호수 혹시 선생님께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은 하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재개발 입주권을 사시게 되면은 그 아파트는 대부분이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인데 무상 제공이 됩니다. 왜? 내가 시행사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아파트를 질 때 조합이 결성이 돼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시행사라고 하고 이제 시행사가 건물을 제대로 못 짓다 보니까 시공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시공사에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공사는 물건을 따야 되는 입장이 있고 수익을 버는 구조에 돈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조합원한테 돈이 흘러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공사들이 조합원들한테는 서비스 품목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이 유상 옵션입니다. 확장비 무료. 지금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한강 수제 5%의 조합원 입주권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확장비 무료. 자, 계약금도 없어요. 중도금도 없어요. 조합원이면은 잔금대 100% 내는 빵빵 100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이자가 들어갔거나 그런 건 없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을 그냥 매매로 사시게 되면 입주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얼마? 제로예요. 여기는. 그 대신 입주 때 전체 그 분양 대금을 100% 납입을 하시게 되면 풀 옵션 아파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비도 무료.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빌트인 가전들 다 들어가요.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자,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여기 이제 북변 4구역 한강수제 5% 같은 경우는 의료 관리기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장비와 유상 옵션 비용을 합치게 되면 약 6,600만 원의 무상 제공 품목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 분양자가 계약돼 있는 확장 혹은 계약, 분양 대금, 그 다음에 확장 계약이 돼 있으면 확장 계약, 그리고 유상 옵션 내역들 중에 선택한 내역들은 그냥 무조건 승계받으시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크기와 집의 그 옵션에 대한 내역 때문에 벌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얄층과 로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유상 옵션 품목과 무상 옵션에 대한 구분 차이가 약 5천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분양권을 추천드릴 때 그 추천 대상, 자, 일단은 초기 자금 1억 미만으로 전후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입주 때 자금 계획이 명확한 분들, 왜냐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 맞으세요. 그리고 기존주택 있으면 그거 팔면서 갈아타기죠. 그리고 분양권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또 이렇게 지하철 가까운 데나 대장 아파트나 혹시 개인이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특정 단지를 선호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 저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초기 자금 이제 3억 이상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풀옵션 아파트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재개발 입주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이 압도적인 겁니다. 압도적인 거. 예를 들자면 지금 한강수제 5%에 지하철 제일 가까운 동은 몇 동? 103동. 거기에 고층에 판상형으로 34평 같은 경우. 이런 거 매력적이잖아요. 그냥 1층 내려면 바로 골프 변형을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저는 원하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분양권으로는 이렇게 로얄층으로는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일반 분양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내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전 재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 그리고 저는 이왕 하시는 거라면 신축을 가기 원하신다 그러면 초역세권에 있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맞는
일반 분양권이 있으면 그거를 매입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합원 입주권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이고 그리고 내가 입주 때 얼마가 들어가고 중간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라는 분들이라면은 더더욱이 이렇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누구요? 저요. 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되지 않으셔서 내가 이거를 분양권을 매입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신다고 그러면은 저희 쪽 그 마이온 부동산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야 저도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재개발 한강수자의 오브센터의 103동의 걸포변역 1분입니다. 바로 1층으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권리가의 가, 땅값과 감정평가의 금액과 프리미엄의 금액 합친 금액이 매매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억 5,5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한데 이분이 이게 철거하면서 이주비를 받아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주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걸 승계받으시는 조건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지금 실투자금 약 3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입주 때는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2억 6,900 더하기 여기 이주비 대출 승계받은 것까지 합쳐서 3억 6,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이냐? 그럼 7억 초반, 7억 2천만 원 정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여러분이 34평형 조합원 입주권 매물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풀 옵션 아파트를 받으시는 조건에 로얄층이죠. 103동에 아주 고층으로 30층 이상의 매물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특장점을 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리고 지금 들어볼 때는 감은 잡히는데 구체적인 동호수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면은 저희 마이온 부동산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찬찬히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이런 거였구나, 별거 없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과 재개발 입주권의 차이와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과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